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발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대응으로 어제부터 대형 병원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했는데요. 충북대 병원에는 9명의 의사가 배정돼 일손이 시급한 진료에 먼저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 4주째. 충북에서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은 손에 꼽힐 정도로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트와 인턴 합쳐서 188명 중 175명, 93%가 이탈했고 13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충북에는 충북대병원에 9명이 배정됐습니다. 전문의는 3명으로 가장 시급한 마취통증,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의사가 각각 1명씩 파견됐습니다. 일반인은 6명인데 이들 모두 이틀 정도 현장 실습을 거쳐 수요일부터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메울 예정입니다. 근무 기간은 한 달입니다. 당직이라든지 어떤 수술 지원 이런 어떤 전문의들의 어떤 지원하는 기능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길어지면 추가 파견도 검토됩니다. 충북 내 군의관과 공보의 207명 중 이번에 17명이 차출됐는데 7명은 충북으로, 10명은 타시도로 파견됐습니다. 나머지 190명의 가용 인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시도의 보건소 등에서 이제 공보의들이 파견 나오는 경우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이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또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충북의 병상 가동률은 충북대병원이 80%대에서 65%까지 떨어졌지만 2차 병원에서 메우고 있어 아직까지 큰 공백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현장에서 피로감은 쌓일 수밖에 없어 의료대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청주 서원과 청원 선거구의 공천자를 확정하면서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현역 약세, 친명 돌풍으로 압축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청주 서원 선거구 경선에서 친명인 이광희 전 도의원이 현역인 이장섭 의원을 제치고 총선 후보로 선출되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했습니다. 친명과 비명의 맞대결에서 현역 약세와 친명 돌풍이 이어진 겁니다. 이광희 예비 후보는 자신이 친명 대표 주자라며 상대인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게 도발적인 선공을 날렸습니다. 충북에서는 어쨌든 친명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들을 배신한 감옥 갔다 온 범죄자 아닙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청주 청원 선거구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인재 영입 15호인 신용환 전 서원대 교수를 물리치고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중앙당이 5선인 변재일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실시한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 송 전 행정관이 당 후보로 확정돼 국민의힘 김수민 예비 후보와의 본선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재일 현역 의원을 비롯한 경선 후보들과의 원팀 구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송 예비 후보는 지역 1세대 시민운동가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제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도종환 이현희 청주 흥덕선거구 경선을 마무리하고 도내 8개 선거구의 대진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지 유권자들마다 자신들의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 3사는 오는 20일부터 선거구별 후보들의 토론회를 최소 2차례 이상 생중계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후보 선정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방향과 시각, 그리고 인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 3사가 도내 8개 선거구별로 한 차례씩 모두 8차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월 20일 청주 상당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토론회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낮 2시 10분부터 60분 이상 생중계됩니다. 방송 3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며 CJB 유튜브나 청주방송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도 시작됩니다. 법정 토론회는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나 여론조사 5% 이상인 후보자 등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관위 주관 법정 토론회는 4월 4일까지 이어진 가운데 CJB 청주방송을 통해서는 4월 2일부터 사흘간 저녁 6시 50분부터 동남 4군과 충주, 청주 흥덕 선거구에 대한 토론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방송 3사와 지역신문사 3곳은 선거 초반 판세 분석을 위해 합동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도내 8개 선거구별 예비후보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합니다.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발표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관련 모임에 소방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 소방서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옥천군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 경선 승리 축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A씨를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엄태영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제천 단양선거구 최지우 예비후보가 2건의 고발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엄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이 될 것을 강조함에 따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엄 의원이 공약 이행률을 부풀려 공표하고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독려했다며 엄 의원을 잇따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축제와 행사 등을 계약할 때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보이긴 하지만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나 지역 업체의 고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예규입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 항목을 포함해 평가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표현을 썼는데 프리젠테이션 같은 과정을 거쳐 대행사를 선정하는 사실상 모든 지역축제와 행사에서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든 수도권 같은 외지업체든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받고 경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행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5점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폐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 가점을 주어 왔었는데 관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공정한 조치로 보이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자본의 역외 유출입니다. 지역 축제나 행사의 대행을 수도권 업체 등이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과 지역 업체의 미세한 수준 차이를 보정해왔던 것이 그나마 가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개정된 지역 가점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입찰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체급이 다른 선수들을 링 위에 올려놓고 싸우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주시만 하더라도 지역업체 우선이라는 취지의 청주 퍼스트를 선언하고 각종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지역 실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 화상, 화하리 일원 1.22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 전에 본격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방침에 따라 유치 전략을 세우고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점과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이 이들 기관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면 걷기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충주시가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정하고 보행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걷기 실천율이 급감하면서 시민 건강 지표에 적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 사는 어몽여 씨는 언니, 동생과 함께 매일 오후 동네 곳곳을 걷습니다. 코로나 시기 활동량이 적어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성비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사라졌고 지난해엔 세 자매 모두 충주시 걷기왕에 선정됐습니다. 지금은 병원에도 안 다니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면은 막 전부 나보고 말랐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말랐다는 사람도 없고 키로수는 똑같은데도 그냥 집에 있으면 우리 나이에는 아프잖아요. 막 깔아 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고. 실제로 충주시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해마다 걷기 실천율이 높아질수록 우울증 경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걷기 실천율은 동지역이 높은 반면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면지역이 높아 읍면동별 건강 격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가 매달 11일을 워킹데이로 정하고 걷기 문화 확산에 나선 이유입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25개 읍면동별 걷기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75명의 걷기 지도자도 양성했습니다. 1530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0분씩 5번만 걸으시면 여러분의 수명은 5년에서 10년간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또 걸음만큼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야간 걷기와 맨발 걷기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걷기 마일리지라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께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충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도 있어서 충주 지역 걷기 좋은 길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즉 셉테드 사업 대상지로 서원구 모충동 일원과 흥덕구 운천 신봉동 일원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 공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범용 CCTV와 경관 조명 등 다양한 시설물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셉테드 종합계획을 수립해 육거리 시장을 비롯해 총 10곳의 사업을 완료한 결과 사업지 내에 5대 범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고충 복합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상담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고충 민원과 복합 민원으로 민원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한자리에서 업무 담당자를 만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작자 등 파트너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상공인으로 글로벌 제품 라인업 확대와 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1, 2, 3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 10개 팀을 선발하고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